아이고 귀찮아. 이 엄마만 두고 가면 어떡하니. 나도 데려가라. 노숙자는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작은 아들 황기찬을 느닷없이 뺑소니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있었습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살고 있던 저택마저 화재로 모두 소실되는 바람에 쟁여놨던 현금과 귀금속들이 전부 불에 타고 이제 노숙자에게 남은 거라고는 다 늙고 병들어버린 몸뚱이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돈들마저 황기만의 사채이자에 충당된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의 새아버지 정호성이 얼음처럼 굳어진 얼굴로 오열하는 노숙자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새아버지로 변신한 정호성이 황기찬과 노숙자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희 핸드폰의 마지막 통신 기록이 황기찬 집으로 나왔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강규철이 회장으로 군림하던 시절 그의 비밀 지시를 수행해왔던 도민주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인맥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김도희의 핸드폰을 끊임없이 추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죠. 김도희 씨가 죽기 직전에 황기찬을 만났다고 했지? 이건 내 생각인데 말이야. 아무래도 사고 현장에 황기찬이 있었던 것 같아. 보람이가 김도희 씨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김도희 씨가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거든. 그럼 사고 현장에서 김도희 씨 핸드폰이 발견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지. 어쩌면 황기찬이 핸드폰을 현장에서 집어들고 최근에 자기 집에서 전원을 켜본 게 아닐까 싶어. 그 말에 김도윤은 김도희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커프스 단추를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동생의 핸드폰까지 황기찬이 가지고 있다면 거의 99.9% 사고 현장에 황기찬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뭔가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일단 핸드폰을 확보해야겠어요. 요즘에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된다던데 도희 핸드폰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도민주는 살짝 회의적이었습니다. 황기찬 집에 있는 핸드폰을 무슨 수로 확보한다는 거야? 몰래 들어가서 훔치기라도 하게? 아니요. 집안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들어가서 찾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한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확신에 차 있는 김도윤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도민준인데요. 도민준과 헤어진 김도윤은 곧장 정호성에게 달려가서 황기찬의 집으로 침입하겠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황나라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건 좀 힘들 거야. 황기찬 그놈이 분명히 기를 쓰고 반대할 거거든. 삼촌, 지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핸드폰을 찾아내야 해요. 그게 있어야 황기찬을 잡을 수 있다고요. 순간 정호성의 머릿속에 거의 좀비처럼 앵겨붙던 노숙자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1분 1초도 같이 있기 힘들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정호성인데요. 하지만 그도 김도윤 못지않게 죽은 조카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뵈는 것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했죠. 결국 정호성이 잠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고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 삼촌이 하시겠다고요? 어떻게요? 사실 황기찬 엄마가 날 좋아하거든. 아마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할 거야. 지 엄마가 재혼하겠다는데 황기찬 집까짓게 반대할 수 있겠어? 절대 못하지. 김도윤은 삼촌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YL그룹에 투자한 것도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도윤아, 하늘에 있는 우리 도희,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 나한테 너랑 도희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김도윤을 안심시킨 정호성은 말끔하게 정장으로 갈아입고 노숙자가 좋아할 만한 꽃다발을 손에 든 채 족발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에게도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조금이라도 거짓인 게 티가 나면 사실상 영원히
김도희의 핸드폰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죠. 족발집 문 앞에 도착한 그는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처럼 크게 심호흡을 가다듬고 야심차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드르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카운터에서 돈을 세고 있는 노숙자와 때마침 눈이 마주칩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돈을 내려놓고 정호성에게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어머 오성씨,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근사하게 빼입으니까 너무 멋지다. 꽃은 뭐야? 나 주려고 산 거야? 그 말에 정호성이 침을 꼴깍 한번 삼키고 노숙자에게 꽃을 건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꽃 좋아하세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건데 정호성이 정말 자신에게 꽃을 주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노숙자인데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이 꽃 정말 나 주는 거야? 오성씨 너무 감동이다. 누님, 바쁜 시간도 지났고 가게도 한산해졌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노숙자는 드디어 올 게 왔다는 생각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내놓았어요. 시간 괜찮아. 오성씨가 보자는데 없어도 만들어야지. 그렇게 노숙자를 다른 장소로 끌어낸 정호성은 뜸들이지 않고 곧장 준비했던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누님에 대한 내 마음이 뭘까? 왜 자꾸 누님이 생각이 나는 걸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정호성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기쁨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노숙자인데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겠습니다. 저 누님 좋아합니다. 남자한테 난생 처음 받아보는 사랑 고백에 이미 노숙자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 좋아서 눈가가 살짝 촉촉해진 상태로 정호성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운을 뗐습니다. 사실 나도 오성씨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아니 사랑했어. 오성씨 마음 받아줄게. 오늘부터 1일인가? 그러자 정호성이 노숙자에게 살짝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누님, 질질 끌 거 있나요?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같이 삽시다. 짐승처럼 밀어붙이는 정호성의 추진력에 노숙자는 더더욱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20살 연하와 신혼생활이라니. 생각만 해도 심장이 요동쳐서 미칠 것만 같았죠. 나야 완전 땡큐지. 그렇게 손쉽게 노숙자를 요리하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는 정호성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역시나 황기찬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황기만조차도 정호성을 제비라고 지칭하면서 결사반대하는 상황인데 YL그룹 회장 자리에 있는 황기찬의 경우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하진 않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황기찬은 엄마인 노숙자가 형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하니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어머니, 요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안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숙자는 거의 로또나 다름없는 횡재를 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황기찬에게 말했습니다. 얘 기찬아, 너는 강세리 저거 학력 위조한 것도 모르고 결혼해놓고 뭘 그렇게 똑똑한 척이야. 순간 전곡을 찔렸는지 눈썹이 살짝 흔들리는 황기찬. 이날 이때껏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반대할 생각 말아라. 결국 황기찬은 황소고집으로 밀어붙이는 노숙자에게 굴복하여 재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형제들에게 정식으로 예비 남편을 인사시키는 자리에서 그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되죠. 자신 쪽으로 걸어오는 정호성을 보고 황기찬이 태연하게 인사했어요. 대표님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약속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정호성은 그 물음에 대답을 하기 전에 노숙자 옆에 착석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숙자씨 예비 남편 정호성이라고 합니다. 순간 깜짝 놀란 나머지 미간을 확 찌푸리는 황기찬인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희 어머니랑 결혼할 분이라고요? 황기찬이 놀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투자사 대표인 패트릭 정이 엄마의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이 살짝 충격일 뿐이었죠. 정호성이 김도윤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황기찬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잠시 정적이 흐르는 틈을 타서 노숙자가 더욱 쇼킹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나랑 오성 씨,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기찬이 너도 괜찮지? 그러자 짜증이 확 솟구친 나머지 황기찬이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다른 분이랑 결혼하는 건 어머니 자유지만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죠. 제가 아파트 해드릴 테니까 나가서 사세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나갈게요. 황기찬 때문에 하는 노숙자와의 결혼인데 정호성으로서는 당연히 절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기찬아,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새아버지도 엄연한 아버지인데 우리도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잖아. 나는 너랑 당분간 같이 지내면서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대뜸 말을 놓아버리는 정호성을 보고 흠칫 당황하는 황기찬. 결국 황기찬은 노숙자의 무언의 압박에 굴복하여 얼떨결에 정호성과 한 집에 살게 되죠.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자는 노숙자를 간신히 설득한 정호성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노숙자와 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는 김도희의 핸드폰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늘 가장 늦게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도유경이 집안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쥐새끼처럼 황기찬의 방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어요. 하지만 황기찬이 작정하고 숨겨둔 핸드폰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황기찬의 방에 초소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그에게 중요한 증거이고 최근에 전원을 킨 적까지 있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안을 배회하던 정호성이 우연찮게 황기찬과 강세리가 다투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홍 사장한테만 부탁한 줄 알았지? 강세리,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 거야? 이 사진, 합성 사진 아니잖아. 여보 미안해. 차마 결혼했다는 사실까지는 말할 수 없었어. 그것까지 말하면 당신이 날 버릴 테니까. 이제 너란 여자 더 이상 못 믿겠어. 이혼하자. 기찬 씨, 어떻게 이혼하자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내가 뭘 봤는지 잊었어? 김도희가 죽은 날, 내가 유일한 목격자라는 거 잊었냐고. 두 사람의 대화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황기찬이 있었고 강세리 또한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정호성은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황기찬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강세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다음 날 정호성은 황기찬과 강세리가 출근한 이후에 돌봄 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지호에게 찾아갔어요. 지호야, 혹시 엄마가 핸드폰 같은 거 놔두는 거 봤니? 거짓말에 익숙치 않았던 지호는 그 말에 살짝 망설이면서 대답하길 주저하는데요. 정호성은 미묘하게 긴장하는 지호의 얼굴을 귀신같이 간파했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려고 그래. 결국 순수했던 지호는 정호성의 말을 믿고 갑자기 무릎을 굽히더니 침대 밑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도희의 핸드폰이었죠. 죽은 조카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순간 얼음처럼 얼굴이 굳어지는 정호성. 그는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고 지호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지호야. 엄마한테 잘 가져다 줄게. 출근하는 척하고 차량에 올라탄 정호성은 긴장된 마음으로 보조 배터리와 핸드폰을 연결하고 바로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저장된 듯한 흔적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켜보는 정호성인데요. 이대로 두고 가자. 다행히 주변에 CCTV가 없어. 최자영한테 덮어 씌우면 그만이야. 정말 괜찮을까? 나 검사 출신이야. 이거 절대 못 잡아. 순간 충격으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정호성은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김도희를 죽인 사람이 황기찬이었던 것이죠. 황기찬,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분노에 몸서리 치던 정호성은 조카 도희를 죽게 만든 황기찬에게 똑같은 고통을 선사해주고 싶었습니다. YL그룹을 빼앗는다고 해도 이미 황기찬은
회장직에 있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자신 또한 황기찬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에 올라탄 채로 YL그룹 주차장에서 황기찬을 기다리면서 황기찬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정호성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황기찬이 퇴근을 하기 위해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정호성의 시야에 들어오자 정호성의 마음은 그를 직접 처단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간 도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그가 거칠게 페달을 밟아 황기찬에게 돌진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먼 발치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이 미친 듯이 황기찬 쪽으로 돌진했어요. 그리고 일순간에 황기찬을 쳐버리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차량이 주차장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정호성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목격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의 정체는 황기찬의 아내인 강세리였어요. 황기찬이 자신을 배신하기 전에 강세리가 선빵을 친 것이죠. 많은 피를 흘리고 주차장 바닥에 쓰러진 황기찬은 뒤늦게 퇴근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응급실에서 다소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황기찬을 수술하고 있던 의사가 갑자기 수술 도중 다급하게 나오더니 불안함에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황기찬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제가 황기찬 엄마입니다. 우리 기찬이 괜찮은 건가요? 살 수 있는 거죠? 환자분이 피를 많이 흘리셔서 급하게 피를 수혈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병원에 O형 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처 혈액원에서 피를 받아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혹시 어머니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AB형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황기만이 화들짝 놀란 나머지 노숙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AB형이라고? 아빠도 AB형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기찬이가 O형이야? 순간 살짝 당황한 노숙자는 황기만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강제로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그 입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오성씨. 혹시 오성씨 혈액형이 뭐야? O형이야? 때마침 정호성의 혈액형이 O형이었지만 황기찬을 살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들린 연기로 노숙자를 꼬셨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쩌죠? 저도 AB형이에요. 세리야, 너는 혈액형이 뭐야? 너는 O형이지. 마찬가지로 O형이었던 강세리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A형이에요. 결국 적시의 수혈을 받지 못해서 강세리의 손에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황기찬인데요. 노숙자는 황기찬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서럽게 오열했어요.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집안의 자랑이었던 작은 아들. 노숙자의 마음속에 황기찬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자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노숙자의 멘탈도 완전히 부서질 수밖에 없었죠. 기찬아,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딨어. 너 없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강세리가 덩달아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찬씨, 나랑 지호만 두고 가면 어떡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통곡만이 감도는 황기찬의 장례식장으로 경찰들이 하나둘씩 들이닥쳤습니다. 강세리씨, 당신을 황기찬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행해. 순간 화들짝 놀란 나머지 강세리를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는 노숙자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기찬이를 죽인 년이 너였어? 강세리 너였냐고. 정호성은 조카인 김도희가 죽임을 당한 사건에서 강세리 또한 공범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차장에서 황기찬을 치고 달아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집요하게 강세리가 사용한 대포 차량을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강세리는 난데없이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체포를 당하자 오리발을 내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내 남편을 죽여?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제가 왜 지호 아빠를 죽여요? 그렇게 강세리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자
정호성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노숙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획 하고 던졌어요. 서류를 펼쳐보고 이혼 서류인 것을 확인하자 눈에 쌍심지를 켜는 노숙자인데요. 오성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혼? 그러자 정호성이 노숙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황기찬이 내 조카를 죽였어. 복수하려고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목표를 완수했으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